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거리.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빛나는 모습이 마치 돈과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한가운데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노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았죠. 정태서엉은 78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폐지를 수거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그리고 낡은 옷. 그의 모든 것은 힘겨운 삶을 말해주는 듯했지만 깊이 가라앉은 눈동자에는 어딘가 다른 빛이 숨어 있었어요. 시중은행 강남지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고객들은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고 직원들은 서로 눈짓하며 수군거렸어요. 정태성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창구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직원의 목소리에는 이미 귀찮음이 묻어 있었죠. 정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려는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점장 한수혁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비해 약간 부풀어 오른 배와 값비싼 양복, 그리고 거만한 눈빛이 그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통장을 확인하려고요. 정태성의 말에 한수혁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나니까 얼른 나가세요. 여긴 그런 분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통장이 있어요. 그딴 통장 100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가세요. 한수혁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 깔려 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 정태성은 그 시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 리어카에 올렸습니다. 한수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면 편의점 가세요. 편하게. 직원들은 작게 웃음을 참았고 고객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태성은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강남의 화려한 아침 풍경 속의 작은 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통장 안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의 작은 모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정태성은 리어카를 끌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내가 만든 은행이 이렇게 변했구나. 50년 전 그가 꿈꾸던 은행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천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은둔 생활 속에서 세상의 온도를 직접 느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강남지점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올 때였습니다. 한수혁은 여느 때와 같이 직원들의 복장과 태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는 권위와 격식을 중시했고 그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VIP 고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우리 지점은 강남의 얼굴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정은 전화를 받고 얼굴색이 변했죠. 지점장님, 본사에서 긴급 공문이 왔습니다. 한수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보안 등급 1급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죠. 오늘 오전 VIP 긴급 응대 필요. 정체 및 정보는 노출 금지. 보안 등급 1급. 한수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안 등급 1급은 창립자급 인사나 최고위 인사에게만 적용되는 등급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직원들을 소집했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창립자급 비밀 계좌라는데 정말 큰 인물이 오시나 봐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정치인, 재벌, 연예인, 추측이 난무했지만 한수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측은 금지입니다. 보안 등급 1급은 우리 은행 역사상 5번도 발령된 적이 없어요.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수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 너머 강남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불쾌한 노인 손님은 이미 그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기회일지도 몰랐죠. 그는 이미 승진과 보너스를 꿈꾸고 있었어요. 수정 씨, VIP 룸 상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커피와 다과도 최고급으로 준비해 주세요. 지점은 순식간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 더 깔끔한 복장, 더 완벽한 서비스를 준비했죠. 누구나 눈치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문화였어요. 돈의 냄새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
오전 9시 30분 한수혁은 창밖을 내다보다 검은 고급 세단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는 재빨리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손님 도착하셨습니다. 한수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를. 오전 10시 정각 검은 세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수혁은 로비 입구에서 가장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천천히 내리는 인물은 예상과 달리 노신사였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그의 품위는 숨길 수 없었죠. 맞춤 정장은 그의 나이에 어울리게 격식을 갖추었고 은발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수혁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 한수혁입니다. 귀하신 발걸음 감사드립니다. 노신사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고개를 약간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지만 한수혁은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로비의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고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신가? 아니, 정계 인사 아니야? 수군거림이 퍼졌지만 한수혁의 날카로운 시선에 곧 조용해졌어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수혁은 노신사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더욱 공손한 태도로 말했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노신사는 천천히 앉으며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정태성입니다. 한수혁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뜬 정보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 자산 2037억 원. 그는 침을 삼키며 더욱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태성 고객님, 어떤 서비스를 도와드릴까요? 전 계좌 전액 이체를 원합니다. 한수혁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2천억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 실적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문가답게 빠르게 미소를 되찾았어요. 어디로 이체를 원하십니까? 정태성은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타은행 계좌였죠. 한수혁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혹시 저희 은행 서비스에 불만족하신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정태성은 처음으로 한수혁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수혁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마치 이전에 본 적이 있는 눈동자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수혁이 멈칫했습니다. 외모, 아니면 표정이 아닐까요? 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냄새요. 한수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딘가 듣던 말 같았어요. 그래요. 외모로 판단하죠. 그래선 안 되는데. 한수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고액 자산가의 말이라면 무조건 수긍해야 했죠.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항상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은 대답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수혁은 이체 절차를 진행하며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태성은 최소한의 대답만 했어요. VIP룸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수혁은 이체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끊임없이 정태성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어요. 저희 은행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업계 최고로 손꼽힙니다. 혹시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려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한수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실 매일 사람들을 판단했죠. 옷차림, 말투, 소지품, 그것들로 그 사람의 가치를 즉각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은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분을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정태성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쓸쓸함에 가까웠죠. 어제 이 은행에 왔었어요. 한수혁은 어제 방문한 VIP 명단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정태성이란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어제는 제가 직접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 짧은 대화에 한수혁은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금방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전 계좌 이체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2037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체 영수증 드리겠습니다. 정태성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혁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거래는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터였어요. 그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정태성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외모로, 냄새로, 옷차림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한수혁의 뇌리에 어제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신사가 그런 노인일 리 없었죠.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태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수혁은 창문을 통해 그가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세단이 사라지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혁 지점장님, VIP 고객 응대는 잘 마치셨습니까? 네, 하지만 전액 이체를 원하셔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분의 결정이니까요. 한수혁은 의아했습니다. 본사가 이렇게 담담할 줄은 몰랐어요.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 등급 1급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수혁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무언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은행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계좌 2037억 원 이체 소식이 지점 내에 퍼졌고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수혁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본사와 계속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건은 특별 케이스로 처리될 겁니다. 한수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2천억이 넘는 자금 유출이 어떻게 특별 케이스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건지 그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진급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어요. 저녁 뉴스 시간,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이 보내는 메시지였어요. 뉴스 봤어? 강남 지점 맞지? 어떻게 된 거야? 한수혁은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 헤드라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수천억 자산가, VIP 데이탈, 강남 지점 역대급 자금 유출 사태. 화면에는 그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한수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 오전 한 VIP 고객이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전액 인출해 타 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해당 은행 측은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혁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본사 인사팀이었어요. 한수혁 지점장님, 내일 오전 9시에 본사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혁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수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태성이란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갑자기 모든 자산을 빼내갔는지, 그리고 왜 본사는 이 사태를 담담히 받아들이는지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한수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오늘 만난 정태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외모요. 어제 이 은행에 왔었어요.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낡은 통장, 그리고 그가 한 말.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답했던 말. 그딴 통장 100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가세요. 한수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어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얼굴과 오늘 만난 VIP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수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다음 날 아침, 한수혁은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인사팀장과 준법감시인, 그리고 은행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수혁 지점장,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한수혁이 신문을 끌어당겼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그를 내리쳤어요. 폐지 리어카 노인. 알고 보니 해당 은행의 공동 창립자이자 2천억 자산을 보유한 숨은
대주주 정태성 씨로 밝혀져 기사 옆에는 정태성의 사진 2장이 나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폐지를 줍는 모습, 다른 하나는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한수혁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은행장이 말했습니다. 정태성 회장님은 우리 은행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 중 한 분이십니다. 10년 전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은둔 생활을 선택하셨지만 여전히 은행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죠. 한수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를 줍고 다니시냐고요? 그건 회장님의 선택입니다. 회장님은 항상 세상의 온도를 직접 느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밀어 한수혁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있었던 일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수혁이 정태성을 내쫓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얼른 나가세요. 여긴 그런 분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딴 통장 100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가세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면 편의점 가세요. 편하게. 한수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성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폐지 줍는 노인도 고급 정장을 입은 VIP도 아닌 평범한 노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안녕하세요. 한수혁 지점장님. 한수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태성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정태성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알았더라면.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존중받을 가치가 있나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50년 전 내가 이 은행을 시작했을 때의 첫 원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다. 그 원칙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태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주위를 걸으며 계속했죠.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지만 결국 사람을 대하는 곳입니다. 돈의 냄새가 아닌 사람의 온기를 느껴야 하는 곳이죠. 한수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태성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당신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외의 말에 한수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태성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은행이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해준 건 당신입니다. 정태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터뷰가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어요. 사람이 냄새로 판단된다면 그 은행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이미 인터넷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했죠. 그리고 인사 개편도 단행했고요. 은행장이 한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수혁 지점장님, 오늘부로 당신은 지점장직에서 해임됩니다. 한수혁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경력,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당 지점은 일시 폐쇄하고 전 직원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은행의 본질,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들에 대해 한수혁은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 존엄을 지키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해합니다. 제 행동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정태성이 불렀습니다. 한수혁 씨. 한수혁이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당신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셨겠죠. 그 배움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태성은 여느 때와 같이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폐지를 모으고, 여전히 같은 옷을 입고, 여전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한수혁이었습니다. 그는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정태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태성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혁 씨. 한수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정태성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당신이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한수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정태성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한수혁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태성은 리어카를 끌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길게 그의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온도가 다시 느껴지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정태성은 여전히 매일 아침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왔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 종이 냄새, 삐걱대는 바퀴 소리.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폐지를 모았죠. 하지만 그를 둘러싼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오늘도 정태성은 강남 거리를 지나고 있었어요. 문득 낯익은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가 모욕을 당했던 은행 지점이었죠. 지점은 2달간의 폐쇄 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정태성은 잠시 그 글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친근한 분위기였죠. 직원들은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대했습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태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기다려주시면 곧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성이 자리에 앉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한수혁이었어요. 그는 이제 지점장이 아닌 평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성님.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태성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수혁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거만함이나 거칠애가 없었고 진실된 공손함이 느껴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한수혁은 정태성의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태성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위나 외모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을요. 정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변화였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남자가 그의 리어카를 붙잡았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그의 리어카 앞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바람에 조금 구겨진 글씨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존중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라서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정태성은 여전히 묵묵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폐지를 모으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행동이 만든 파장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바꾸고 있었어요. 외모나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성은 자신의 집,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옛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50년 전, 그가 은행을 창립하던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태성의 눈빛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죠. 결국 우리는 돌아왔어요. 그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태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2천억의 자산가였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느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온기를 다시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내일도 그는 리어카를 끌 것입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묵묵히 폐지를 모을 것이에요.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태성의 메시지는 이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모든 사람은 각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도 앞으로 다른 이들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로 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